자,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각 전문가님이 들고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추천 종목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번 주 추천 종목. 자, 보시면은 저는 일단 동아지지라고 동원 F&B를 들고 나왔는데, 예, 김태성 대표님은 SK텔레콤, 그 다음에 프로피스타님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노레이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저는 두 종목, 김태형 대표님 계속 한 종목만 딱 한 종목만 미시네요. 네. SK텔레콤 누구 나오셨어요? 그다음 프로피스타님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노레이. 생소한 종목도 좀 있는데 일단 한번 김태형 대표님께서 먼저 SK텔레콤 가지고 나오셨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을 좀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원래 이렇게 총 큰 거 좋아하시나요? 네, 일단 뭐. 굳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방송하고 좀 맞긴 하네요. 네, 일단 뭐 TV 방송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모두 다 같이 사도 크게 호가에 이제 왜곡이 없는 이제 기업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총 상단 종목들을 좀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SK텔레콤을 가지고 온 컨셉은 딱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성과 함께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일단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주다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 진격의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저력의 폴드, 갤럭시 폴드라는 제가 좀 표현을 한번 써보겠는데 이 갤럭시 시리즈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시가 됐었던 모델이죠. 뭐 1, 2, 3, 4, 5 계속 이제 나왔던 모델인데 사실 5, 6, 7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모바일의 흥행이 그다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번에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지금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있는 만큼 흥행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력의 폴드, 일단 갤럭시 폴드 처음에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좀 냉담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가격 그리고 그 가격에 갤럭시 폴드를 누가 살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됐죠. 결국에 이제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이렇게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SK텔레콤 통신사들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통신사들 많이 있죠. SK텔레콤, LG U+, KT도 있는데 왜 그 중에서 또 SK텔레콤을 제가 가지고 왔냐면 5G로 넘어오면서 출발은 LG U+가 좀 빨랐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LG U+의 이용자 수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모습인지 이 이용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제 자료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타 다른 통신주들 중에서도 SK텔레콤이 네,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SK그룹에서도 지금 이제 5G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뭐 미디어 보안, 뭐 커머스 사업까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라고 하죠. 이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런 사업을 하는데 5G 기반의 통신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SK텔레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경기 방어주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경기 방어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수가 좀 밀릴 때 오히려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좋았을 때는 사실 여타 5G 관련 기업들, 부품주들이 올라갈 때 5G 관련 통신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동안에 쉬었던 통신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반기에 배당, 주당 아마 10,000원 정도의 배당금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고배당의 매력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SK텔레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그냥 지금 자리 뭐 내일 오전에 이제 시가에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좀 짧게 잡았습니다. 26만 원을 한번 잡아드렸는데요. 26만 원까지는 한번 쭉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접근을 했는데 23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 23만 원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입니다. 23만 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고 저는 26만 원을 목표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부수적으로 고배당의 매력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프로핏 전문가님의 제노레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종목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죠. 제노레이는 이거는 제가 정말 좀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
그 두 네네. 스타분들이 수급이 너무 좋은 것만 가지고 예, 예. 나오셔요. 예. 이런 거 다 어떻게 찾지?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부터 금일까지 봤을 때 이거는 기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미친 듯이 샀네요, 기관에서. 예, 진짜. 예. 이게 약간 자사주 뭐 매입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렇게 개인의 물량이 하나도 없는 주식은 개별 종목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야, 이런 종목이 갈라면 이런 종목이 갈 그렇죠. 가능성이 예. 있죠. 이건 정말 프로핏 아니면 못 찾아오는 종목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신규 상장된 이제 그 종목이고요. 엑스레이 이제 관련된 이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좀 재밌는 부분이 연구, 개발, 제조, 판매까지 모두 합니다. 예. 원큐에 다 끝내고 있고요. 자기 혼자 다 하네요. 그렇죠. 예.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병원과 치과는 다른 겁니다. 예. 병원과 그렇죠. 치과는 다른 건데 이제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 쪽과 그리고 이제 치과 쪽 메디컬과 덴탈 부분을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돈 또 되는 거 다 상당히 하는 그렇죠. 예. 거네요.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IT 쪽 빼고는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제약 바이오 쪽이 그동안 이 코스닥 기술을 좀 끌어왔다면은 의료기기 쪽도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중에서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매집이 이루어졌는데 주가가 크게 못 가는 거는 약간은 좀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이 좀 찍어 누른 보입니다. 것 같아요. 예, 좀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리 찍어 누른다고 한들 해당 종목이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워낙 예, 좋기 실적이 때문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게 한계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의도적으로 조금 주가의 그 상승을 방해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가는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PER은 8배 정도고 PBR은 1.8배 정도 이렇게 수준인데 바이오나 의료기기는 이런 말하면 조금 재밌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꿈을 먹고 자라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꿈을 먹고 자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봤을 때 17,000원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17,000원. 단기적 관점으로 이 17,00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17,00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은 2만 원대까지는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만 원까지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 선절가는 저는 16,000원 정도 생각하고 네. 예, 목표가는 2만 원에서 약간 낮은 19,500원 정도 설정하면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종목이죠. 예, CJ ENM 뭐 자회사라고 표현해도 될 듯하고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뭐 미생, 예? 또 오해영, 도깨비, 비밀의 숲,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예. 아, 미스터 선샤인이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한참 일본하고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아, 한번 그렇죠, 나와서 전 국민의 그 애국심을 고취시켜줘야 돼. 근데 저는 미스터 선샤인 하고 있을 때도 네. 이 애국심이 한참 막 불타올랐던 그런 끌어올랐다. 시기였습니다. 예.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존에는 이런 우리 드라마 컨텐츠를 주력으로 이제 여태까지 그 약간은 주가의 등락이 이루어졌다면은 아스달 연계기가 시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폭망했습니다. 망작. 네네네. 아스탈리안들이 좀 예. 약간 좀 안타까워요. 예. 아스달 연계기가 조금 안타깝게 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동안 뭐랄까요 하락을 조금 이끌어왔다, 추가 상승을 좀 막아왔다 저는 보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은 더 이상 개별 드라마가 아닙니다. 호텔 델루나가 예. 잘 됐기 때문에 네네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의외로 호텔 델루나 잘 돼가지고 그렇죠. 아스탈리안들이 망했지만 그래도 좀 그렇죠, 어느 커버는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별적인 드라마보다는 OTT를 조금 우리가 중요시해야 OTT 됩니다. 회사죠. 예, OTT. 지금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HBO 맥스가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점유율이 센 OTT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존의 OTT 업체들이 아시아 쪽 시장으로 눈을 상당히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컨텐츠 그러면 딱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예. 드라마 솔직히 한중일 드라마 보시면 한국 드라마처럼 재밌는 드라마 없습니다. 뭐 미드나 솔직히 이런 데 재밌긴 하지만 중국 일본 드라마 보면 아, 자요? 정말 예, 조금 재미없어. 지루합니다. 예. 근데 이 OTT 관련 수혜주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1등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등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차트를 보게 되시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65,000원 라인만 눌림목 지지가 이루어진다면은
단기적으로 9만 원까지도 저는 조금 크게 9만 잡았습니다. 원까지도 예, 갔습니까? 9만 원까지도 크게 좀 시세 분출이 한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동종 업기 대비해서 뭐 PER이나 PBR도 조금 낮은 상태고요. 뭐 충분히 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그다음에 제노레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저는 동아지질하고 동원 FMB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동아지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지질이 어떤 회사냐? 경협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협주입니다. 중요한 건 경협주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동아지질이 건설, 토목, 측량, 지방계량, 터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도보홀딩스라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주인이 바뀐 회사인데 이 도보홀딩스의 모회사가 뭐냐면 사모펀딩이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거든요. 이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뭐하는 회사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이 CEO가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의 CEO가 피터 틸인데 이 피터 틸이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 투자의 기재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실리콘밸리 IT 회사에 투자를 잘하는 애가 이거 갑자기 동아지질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궁금하고요. 근데 경영주고 상당히 기술력 좋고 하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많으니까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 피터 틸이 어떤 사람이냐면 페이팔 마피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마피아라는 얘기 아니고요. 페이팔이라 그래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IT의 유명한 애들, 마크 저커버그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모임이 있는데 그 페이팔 모임에 이 전체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피터 틸이 공식 수익률이 34만 %예요. 페이스북으로 수익 낸 게 공식 수익률이 34만 % 수익을 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뭐 그런 사람이 투자한 동아지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매출 50% 해외 매출로 장기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는데 경협주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경협주입니다. 경협주인데 오늘 튀었어요. 아 이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방송을 안 하니까 이거 원래 지난주에 잡으려고 막 고민하고 막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올라가지 마라, 제발 올라가지 마라. 근데 오늘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그래도 동아지질 한번 가보겠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자, 동원 FMB입니다. 동원 FMB. 자, 동원 FMB 우리가 뭐 하는 회사냐? 동원 FMB가 뭐 하는 회사냐?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동원 참치입니다. 동원 참치 파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리챔하고 펫푸드 요즘 이제 애완동물 그다음 푸드를 많이 하는데 참치 효과가 이게 톤당 게 1,3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전년 대비보다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홈푸드하고 3조 셀텍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1인 가정 막 혼자 1인용으로 막 요리하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조미료나 이쪽 사업이 상당히 번창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마진이 좀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 종목이 수산주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대체육 관련주다. 아니 왜 대체육이냐? 리챔을 하거든요. 리챔을 가지고 있거든. 리체도 가공육이잖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아니 걸면 다 걸리는 거죠. 우리선 FNG랑 뭐가 달라요 이 종목이. 근데 오늘 안 떴잖아요. 오늘 안 떴으니까 아 이 종목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종목 소개를 마치고요. 자 그럼 종목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피스타님. 예. 자 이 종목에서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다. SK텔레콤이요. 아 SK텔레콤. 네네. 이유는 뭐 SK텔레콤이니까. 아 예. 혹시 SK 관계자 아니시죠? SK 이노베이션도 추천하시고 SK텔레콤도 추천하시고 SK를 좋아합니다. 아, SK를 좋아하시나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SK 솔직히 지수 하락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수도 네네네. 약간 불안하게 올라왔다고 두 분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인 그렇죠, SK텔레콤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좋으신 것 같고 그럼 우리 김태형 대표님은 어떤 종목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는 건 어떤 종목이 괜찮나요? 저는 이제 SK텔레콤하고 이제 한 가지 더 가져오려고 고민했던 게 지금 프로피스 전문가님께서 한번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 바로 그래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네, 결국 이제 수급이 붙어주고 그동안은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또 OTT라고 하죠,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이제 제 3자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 우리가 이제 흔히 지하철이나 뭐 버스에서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 혹시 프로필 어머님? 우리 김본스타님 가지고 나오신 두 종목 다. 왜입니까? 예. 동원 FMB는 제가 너무 웃겼는데 예. 리챔이 뭐 수혜줄 수도 있지만 가공육이잖아요 일단. 이도저도 아니어서. 이도저도 아니야. 예. 이도저도 아니다. 예. 그럼 동아지질은 왜? 동아지질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대형 수주가 저는 끝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예. 8월 정도에 끝났을 거예요. 예, 아마. 예. 해외 매출이 추가적으로 있을까 하는 게 좀 약간 미지수. 예. 아. 그리고 남북 어디서 그런 걸 또 조사해 오셔가지고. 남북 경협 테마 중에서 지금 조정이 없습니다. 해당 종목이. 그렇죠. 이 종목 오늘도 떴으니까. 예, 조정 후에 들어가자 차라리. 이번에 말고. 저도 일단 저 얘기 의견을 할게요. 저 일단 스튜디오는 반대입니다. 아스날 연대기 망했거든요. 예,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근데 물론 호텔 델루나가 잘 되긴 했는데 호텔 델루나가 그밖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밖에 올라온 게 아니라 기대를 별로 안 했다가 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아직 지금 자리는 좀 나쁘지 않다, 나쁜 거 아닌가. 좀 이따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얘기 좀 드려보겠는데 일단 뭐냐면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120면 돌파하고 한번 봐보자. 지금 저항이라 전 이런 생각이고 제노레이는 도대체 이런 좀 어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제노레이 저는 이거 무조건 찬성입니다. 저는 와 제노레이 차트를 보고 놀랬거든요. 이거 기관에서 거의 대주주 될 판이에요. 기관이 종목을 주식을 싹 쓸어 담고 있는데 네. 그다음 하는 사업도 좀 멋있고요. 예, 멋있는 의료기기 회사니까. 자 그다음에 저는 SK텔레콤 솔직히 SK를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SK를 전 안 좋아해요, 사실은. SK 안 좋아하는데 통신 관련한 아까 그 얘기들 지금 이제 스마트폰 팔리면 사실 통신 가입하는 거예요. 요즘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괜찮다. 그다음 연말 정도 되면 이게 성수기 거의 들어가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다음에 모델 새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SK텔레콤 저도 한번 발 한번 넣어보는 걸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김태형 대표님의 SK텔레콤 한번 볼게요. 이거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자 하나 둘 셋. 만장일치네요. 네, SK텔레콤 들어갔겠네요. 그다음 프로피스타님의 제노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노레이. 이러다 종목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 둘 셋. 네, 제가 반대. 그래서 이러니까 제 종목이 문제네요. 자 그럼 동아지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4만% 수익냈다니까요. 이 대표가 34만% 수익인데 월가 마법사인데 이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동호 대표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제노레이와 SK텔레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제외는 GKL과 대신 2X 직계 선물이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좀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릴 이유가 뭐냐면 종목 상담이 또 추가로 또 왕창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종목 상담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아트론 한번 볼게요. 자 비아트론 이거 제가 얘기 드릴게요. OLED 관련주입니다. 자 비아트론 해가지고 15% 1만 원대에 15%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매수 잘하셨어요. 홀딩입니다. 예, 홀딩하시고 저는 최소 못해도 한 11,000원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15%는 비중도 적당하고요. 비중 추가적으로 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9,500원 손절가 잡고 한 11,000원까지 일단 보고 11,000원 넘어가면 12,300원까지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김태형 대표님이 한국 화장품 제조예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비중 35% 35,500원 한번 짧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일단 뭐 제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광군제가 가장 키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밀릴 수 있다 하지만 광군제를 전후로 한 번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행히 한국 화장품 제조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가격이 현재가와 괴리가 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요. 목표가는 짧게 35,000원 부분까지 한번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보유했는데 이게 갑자기 확 밀렸을 경우에는 23,000원을 손절가로 잡으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퀴즈 정답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중국에서 대유행한 가축 전염병. 이거는 어느 가축에 피해를 주나요? 였는데 돼지죠. 1번 돼지였습니다. 퀴즈 정답자는 2006번님, 그다음 4782님, 8820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분들에게는 연락을 드려서 꼭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빡빡하게 맞춰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